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마음창 TV 통합예술치료학 박사 장창명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들어온 사례는 이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이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64세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 64세면 뭐 중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혹시 보이스피싱에 잘 걸리는 스타일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랑 이 마음의 길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마음과 좀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피해를 당하셔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참 마음 힘드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이제 목소리로 저희가 이제 미끼에 걸려서 저희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미싱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메신저 피싱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뭐 글씨 모양이 조금 안 이쁜 건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전화 와서 사기 당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스미싱은 이제 문자. 예, 문자로 와서 저희가 링크 클릭해갖고 그 파란색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사기 당하는 경우.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SNS로 이제 보통 사기. 그래서 자녀인 척하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그래서 그 자녀가 뭐 액정이 깨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해갖고 제가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보이스피싱과 함께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기에 많이 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도 그냥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내가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유형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이 이제 60대에서 뭐 70대 정도, 그러니까 약간 시니어 계층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그 외의 분들도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자녀, 끔찍, 사랑형이 있어요. 여러분 딱 첫 번째 거 듣자마자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끔찍히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끔찍히 사랑한다. 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가부장적 제도의 이제 유교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장유유서 그리고 이제 부모를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매우 커요. 그래서 보통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리고 이 자녀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특히 이 자녀 끔찍 사랑형의 경우에는 어떤 사기를 많이 당하느냐? 뭐 당연히 보시다시피 자녀 납치, 그다음에 뭐 병원 갔다, 예.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뭐 대출을 못 갚았다, 자녀가. 어, 요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녀 끔찍 사랑형들의 특징은 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자녀가 외동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외동. 아니면 독자 집안들. 예, 뭐 몇 대 독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릴 적에 아이가 많이 아팠어. 예. 그러면 바로 여기 자녀 끔찍 사랑형이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 자,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 귀한 손이기 때문에 또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사기에 걸릴 위험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하니까.
또한 반대로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대한민국에 또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것 하나에 내가 너무 많이 몰두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기에 당할 염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아무래도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내가 균형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사기꾼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저처럼. 죄송합니다. 예. 사기꾼은 아주 뺀질뺀질, 아주 그리고 잘생기고 멋있어 보입니다. 왜? 그래야 사기를 당하죠. 자, 그럼 어떻게 당하게 되느냐? 우리의 어떠한 이렇게 틈 사이를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틈 사이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기울어진 곳으로 이렇게 내 마음 아니면 송곳 같은 걸 딱 미끼를 딱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끼에 걸릴 수밖에 없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유형 자녀 끔찍 사랑, 부모 끔찍 사랑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유형은 두려움형이에요. 예, 두려움. 어머, 뭐 두려운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변화, 그다음에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폭력을 썼다. 예,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안 돼. 이런 부정 단어를 많이 쓴 경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경우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려움형들은 있잖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그 중에 한 분, 특히 이제 뭐 아버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보통 영화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뭐 술병을 깬다든지, 어머니를 폭행한다든지, 자녀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든지, 이제 그런 집안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집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느냐? 일단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으면 두렵죠. 그리고 술 마시고 뭔가 화를 내면 소리를 높이 지르겠죠. 그럼 뭐 막 와,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때는 커서도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이 계속 마음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쌓여요. 예. 그래서 밑에 이렇게 계속 첩첩히 계속 쌓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도 어떤 큰 소리가 나면 귀를 자꾸 막게 된다든지 큰 소리가 나면 갑자기 몸에 뭐 오한이 온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보통 이제 심리학에선 전문 용어로 PTSD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래서 이런 끔찍한 경험들로 인해서 나는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이 놀라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좀 극단적 예시긴 합니다만 이제 어머님이 좀 이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많이 심적으로 좀 약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앉혀놓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너만 안 태어났어도 뭐 이런. 뭐 제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좀 굉장히 슬프네요. 예.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버지는 폭력을 썼고 어머니는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부정 단어 나는 안 돼 이런 얘기만 들으신 분들이 어떤 사기에 당하느냐? 자, 이제 대출형, 이제 대출 사기라고 그러는데 대출 빙자 아니면은 뭐 권력기관 빙자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검찰청이다, 경찰청이다 이렇게 연락 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왜 당하나 싶죠. 물론
그냥 단순히 전화 와서 당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전화 오면 무조건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바로 이겁니다. 권력기관일 때 요새 이제 검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경찰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대출 기관들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이 검찰이나 경찰한테 전화 왔을 때 아무래도 신뢰가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뭐 그 안에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전화를 해서 화를 엄청 냅니다. 예를 들어 딱 전화를 받았어요. 예, 여보세요 뭐 하면은 안녕하세요 검찰청의 뭐 검사 장창명입니다. 지금 사건 번호 몇 번에 연루되셨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 뭐 출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겠죠. 저는 그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그런 적 없다니까요. 자꾸 없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뭘로? 뭐 사건을 몇 번으로 송치하겠다. 그리고 말씀 자꾸 그렇게 하시면요. 저도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협박을 해요. 실제로 전화통화 목록을 보면요.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하라 그랬지. 너 내가 누굴 줄 알아? 내가 검찰이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전화 받는 분이 소리를 이렇게 좀 여보세요 막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두려운 형들은 내성적이에요. 예, 내향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외부로 발산되는 것들이 좀 두려워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딱 받아서 이런 협박조로 전화를 계속한다 그러면 딱 넘어가요. 왜? 내가 그 경험이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던 PTSD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폭력이 그냥 신체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있죠. 자, 그러면 검찰인 척하는 나쁜 놈이 무슨 폭력을 써요? 그렇죠. 언어 폭력을 쓰면서 바로 거기에 내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이 두려움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형은 너무 슬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4가지 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 두려움형은 보통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또 당해요. 평생을 내성적으로 보통 살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한다? 그러면 말로가 보통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보통 자살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제발 좀 밖으로 나와라. 정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노인 종합복지관을 가시든 아니면은 뭐 시니어 클럽을 다니시든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친척들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기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의 말로가 굉장히 끔찍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2번째 두려움형이었습니다. 우리가 2번째까지 한번 보았는데요. 3번째, 4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